시가를 좋아하는 평범한 장교였던 처칠이 언제부터 영국인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이 되었을까요? 전쟁 영웅이었던 처칠이 처음 주목받게 된 건 공교롭게도 역시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1899년 남아프리카에서 벌어진 2차 보어 전쟁 때문이었죠. 보어 전쟁은 영국이 금강과 다이아몬드 광산을 뺏기 위해서 남아프리카에 사는 네덜란드계 백인인 보어인들이 건설한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벌어진 전쟁입니다. 사실 영국이 당시 세계 최강이었잖아요. 그래서 쉽게 이길 거라고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이런 애초의 예상과 달리 상당히 전쟁에서 고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또 처칠이 가 있었습니다. 처칠이 왜 이 보어 전쟁에 가 있었을까요? 전쟁 보는 걸 좋아해서. 아닐까요? 사실 처칠이 글쓰기를 되게 좋아했고 또 잘했습니다. 아시죠? 네. 처칠은 워낙 문장력이 좋았는데 그래서 그 적성을 살려서 장교 생활을 하면서도 모닝포스트라는 신문에 기사를 계속 기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어 전쟁이 일어나자 종군 기자로 전쟁 상황을 보도하기 위해서 자원해서 갔던 거죠. 기자로 활동을 한 거네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처칠에게 예상치 못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장한 보어인들이 처칠이 탄 기차를 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칠이 보어인들에게 포로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처칠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수용소를 탈출하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도망치다가 화물열차가 지나가니 거기에 몰래 잔입하는 데 성공을 했었죠. 아니 대체 그러면은 탈출하는 동안 보호군은 뭐 어떻게 가만히 있었던 거야? 어떻게 탈출한 거야?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았죠. 처칠이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자 보호군은 처칠에 대해서 체포 지시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한번 같이 볼까요? 현상금인가? 그쵸. 25파운드가 현상금이죠. 처칠이 살았든 죽었든 데려오게 하면 은하 25파운드를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많이 화가 났나 보네. 네. 근데 이래서 유명해져요. 이 이야기가 영국에도 알려지게 되고 처칠이 도망갔대더라, 잡혀서 죽었대더라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처칠은 어디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이때 처칠은 자기에 대한 수배령이 떨어진지 몰랐고요. 일단 화물열차를 타고 가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황무지에 내려서 사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기 멀리서 외딴 농가를 하나 발견을 해요. 운명에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농가의 문을 이렇게 딱딱 두들깁니다. 자, 그런데 운명에 맡기는 그런 심정으로 농가의 문을 이렇게 딱딱 두들깁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살던 사람이 그 지역의 유일한 영국계 남아프리카인이었어요. 그럴 리가. 그런 우연이. 네, 정말 될 사람은 되죠. 그래서 이런 우연 덕분에 처칠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적지를 빠져나가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야. 피터 씨 이때 영국에서 처칠이 엄청 인기가 많아졌다면서요. 처칠도 그 남아공 더번에 도착했을 때 그 항구 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너무 열렬하게 환영을 해가지고 진짜 묻힐 뻔했다고 자기 말로 와. 너무 신나게 해주니까. 네, 그렇죠. 덕분에 처칠은 보어 전쟁이 나온 최고의 영웅으로 등극할 수가 있었죠. 이런 전쟁 영웅 이미지에 힘입어서 처칠이 도전했던 게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정치였습니다. 사실 처칠도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했던 아버지 영향으로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이용하기로 했죠. 그래서 1900년 총선에 출마한 처칠은 26살의 나이로 하원 의원이 돼서 정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26살. 이야
되게 빨리 들어갔다. 처칠은 정계에서 승승장구했고요. 1908년에는 통상장관에 임명이 되죠. 이게 하원 의원 된 지 불과 8년 만이자 그의 나이 32살 때였습니다. 32살의 장관. 왜 그래요? 부러웠어요. 부러워서요? 통상장관이 된 이후 처칠은 경제장관, 내무장관을 거치면서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걷게 됩니다. 37살에는 해군 장관에 임명되면서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 해군을 이끄는 수장이 됩니다. 와. 아니 근데 그 당시에는 원래 좀 정치인들이 젊었어요? 당시 기준으로도 상당히 이른 나이에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죠. 대단하다. 자, 그렇다면 처칠의 인생은 계속 이대로 탄탄대로였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뭐가 또 오네요. 위기가 또 있어야죠. 네, 그렇죠. 바로 이때 처칠에게 예기치 못한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 처칠 개인사뿐 아니라 영국 역사에서도 흑역사로 남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때는 처칠이 4년째 해군 장관직을 하고 있었던 1914년. 혹시 19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어제 뭐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 상황을 지도로 한번 보겠습니다.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연합군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동맹을 이루어서 충돌한 전쟁이었는데요. 전쟁이 발발한 직후에는 아직까지 노선을 정하지 못한 국가들도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스만 제국이 중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스만 제국의 위치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이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 전쟁에 끼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스만 제국이 1914년 11월에 동맹국 쪽으로 줄을 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뭐 연합국이 잘못을 한 게 있나요? 네, 이제 오스만 제국이 영국에 전함 2척을 주문했었거든요. 근데 딱 1차 세계대전이 터진 바로 그날 어떻게 됐을까? 그 전함을 안 팔고 자기네들이 써요. 맞아요. 딱 맞아요. 그 완성된 전함을 이제 오스만 제국에 줘야 되는데 넘겨주지 않고 자기끼리 그냥 쓰는 거예요. 열받았구나. 그렇죠.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 당연히 화가 났고 이때 독일이 딱 기회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스만 제국을 딱 접근하면서 전함 2척을 쓱 주면서 이제 둘이 동맹을 맺는 그런 비밀 조약을 맺게 된 거예요. 아, 정치적 판단 잘못했네. 이후 오스만 제국의 노선 변화는 연합국에 큰 타격을 주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요충지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여기를 확보해야 연합군이 이렇게 러시아에 필요한 물품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이 동맹국에 가담을 하게 되면서 이 해협을 봉쇄해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다르다넬스 해협이란 곳인데요. 이 통로를 봉쇄해버리니까 흑해와 지중해 간의 통행이 단절되어 버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 대한 연합국의 군수물자 지원도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죠. 이때 영국의 해군 장관 처칠은 전쟁의 판세를 뒤흔들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정이었을까요? 그럼 그러면 맞서 싸워야죠. 아, 그렇죠. 처칠의 결정은 다르다넬스 해협을 봉쇄한 오스만 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칠은 처음에 영국의 해군력만으로도 이 작전이 성공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영국의 해군 함대가 해안가에 있는 오스만 제국의 후대를 함포 사격을 한다면 쉽게 물리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이 오스만 군이 바다에 띄워놓은 기뢰에 부딪혀가지고 함대 일부가 손상이 되고 파손이 됩니다. 침몰 알아? 그래? 그래서 급히 육군과 해군이 연합해서 이 갈리폴리 반도에 상륙 작전을 벌입니다. 그런데 막상 상륙을 했더니 연합군 부대가 더 이상 여기를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 갈리폴리 반도의 지형입니다. 좀 감이 오지 않으세요? 다 산이구나. 네.
이게 도착하자마자 바로 아주 고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해안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대규모로 상륙했는데 막상 거동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치가 않았어요. 그리고 고지대에 있는 오스만군의 포대가 기관총으로 난사를 하는데 그걸 피할 만한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륙한 연합군은 그 자리에서 오스만군의 대포와 기관총 세례를 그대로 받아야만 했었죠. 사실 이런 문제를 극복하려면요, 해군의 함포 사격이 필요합니다. 즉 정교하게 시간을 맞춰서 해군이 뒤에서 함포를 쏴서 이걸 지원해주면 되는데, 당시만 해도 육해군 합동 상륙 작전이라는 정교한 작전 개념이 발달하기 전이라 적절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개월의 갈리폴리 전투 끝에 연합군은 5만 7천 명 정도가 사망을 했고, 여기에 부상자까지 합치면 무려 20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전을 그때 처칠이 작전을 세운 거예요? 그렇죠. 이미지 엄청 안 좋아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사표감 아니에요? 네. 여러분이 딱딱 예상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 작전 실패가 오롯이 처칠 때문인가는 좀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처칠이 이 작전을 처음 구상하고 또 성급하게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당시 아주 크게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치 인생 최대 위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갈리폴리 전투의 작전 이후 처칠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칠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결국 해군 장관직을 사임해야 했습니다. 물러났구나. 이후에도 오랫동안 갈리폴리 전투의 패배는 처칠의 지울 수 없는 오명으로 남았죠. 그의 정적들은 처칠과 논쟁을 하다가도 상황이 불리해지면 딱 한마디를 했다고 그래요. 갈리폴리. 갈리폴리. 그러면 처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말도 못했다고 했죠. 평생 고통이네요. 네, 그만큼 처칠에겐 뼈아픈 실책으로 남았던 거죠.